자, 내사주 내가 보기 궁성론을 할 거예요. 자, 궁성론이라는 게 뭐냐면 사주팔자표가 8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8칸의 위치에 따라서 작동하는 영역이나 범위가 다르더라. 왜 그럴까요? 그 원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사주팔자표에 나오는 글자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개수와 여기에 있는 개수는 같은 것인가? 분명히 년월일시 크기가 다를 텐데, 자, 왜 다른가 한번 볼게요. 자, 생명체를 나무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여기가 뭐죠? 뿌리와 함께 만들어가는 터전이 있겠죠, 그렇죠? 이 터전에서 줄기가 만들어지고 이파리가 만들어지고 꽃이 만들어져서 그 각각이 꽃을 피우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열매가 만들어져서 씨앗으로 또 나오죠. 그래서 또 새로운 이 과정을 또 거치겠죠. 그렇죠?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꽃이 만들어져서 자신의 존재감, 자신의 이름이 정해지죠. 아, 장미꽃이다. 여기에서 이 열매가 씨앗을 만들어내면서 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 옛날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 뭔가 분명한 터전이 있죠. 생명의 터전, 뿌리. 생명이 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성장하죠. 싹으로 튀어나와서 줄기 이파리를 만들면서 성장을 하죠. 그래서 자신을 최대한 보여주죠. 자신의 존재감을. 분명한 자기 색깔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열매를 맺어서 그 안에 또 씨앗으로, 새로운 씨앗으로 에너지를 저장을 하죠. 그래서 생명은 영원하다. 그리고 각각이 다 연결되어 있죠. 시간 속에 뭐가 들어가요? 공간, 인간. 시간은 연결되어 있다. 자, 그래서 사주팔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았더니 내가 태어나는 해가 있죠. 태어나는 해.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죠. 부모님의 에너지를 받고 태어나죠. 자, 여기 부모님의 에너지, 조상님의 에너지까지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의 뿌리예요. 뿌리. 그래서 그 부모님의 영향권 아래서 형제 자매와 아웅다웅, 또 친구, 그 다음에 학교, 교우, 이런 거를 이제 성장 과정이라고 그래요. 성장 과정을 통해서 사회화 과정, 경험이죠. 사회화 과정. 여기서 터득하는 여러 가지 기술, 지식, 정보, 여기에서 그 방향성이 정해지죠. 그래서 나는 최종적으로 어떠한 색깔을 가지고, 여기가 꽃이죠. 색깔이죠. 자기가 만들어가는 자기만의 작은 세상이죠. 그래서 이것을 시간 속에서 자기만의 색깔로 열매를 만들어가죠. 새로운 씨앗이죠. 여기서는 새로운. 그래서 이 자리는 뭐예요? 나중에 자식이 되기도 하고, 자식을 안 낳는 사람은 꿈, 희망, 계획, 준비 방식 이런 거를 살펴볼 때 보는 에너지, 그 영역이에요. 준비 방식. 약간 이쪽은 항상 이렇게 진행되는 미래 진행형이죠. 미래 진행. 여기는 현재, 여기는 과거 플러스 현재가 복합적으로 작동하죠. 여기는 과거, 지나온 행적을 평가하는 장소다. 와, 다르네요. 그렇죠? 영역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일과 시는 자기가 주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들어가는 방식이고, 년과 월은 주어가 타인과, 여기가 더 중요한 거죠. 타인과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또는 타인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지느냐,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는 연월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주팔자가 8개의 칸으로 되어 있는데 작동하는 영역과 작동하는 방식이 다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는 부모, 조상, 궁이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는 내가 사회와 가정이니까 사회궁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개인, 자신 또는 주체자로서 개인궁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자기가 만들어가는 미래, 진행될 방향성, 신념, 종교궁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 미래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계획궁이라고 하셔도 돼요. 계획. 이런 계획을 통해서 이 틀을 자꾸 바꿔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 개인적인 계획의 방식이 이 사회에 또는 내가 타고난 그 겉틀을 바꿀 수 있을지는 의문이죠. 그렇죠? 그 정도가 되려면 아주 오랜 세월이 걸리겠죠. 여기는 이 시가 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겠죠. 그러나 이제 개인의 주체성으로 이 업무를 어떻게 진행시키느냐, 여기는 대단히 긴밀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주팔자에서는 여기 일간이겠죠. 위에는 일간과 월지, 일간과 일지, 일지와 월지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당연히 이 부분도 우리가 업무를 진행할 때 개인의 어떤 능력으로 바꿔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방식에서는 월간, 일간과 월간과의 관계,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 일간과 일지와의 관계가 사회성을 보고 업무 진행성을 볼 때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사주팔자 8칸을 각각이 마치 궁궐처럼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팔궁이라고 해요. 팔궁. 여기에 이제 대운 2칸이 만나죠. 나는 지금 무슨 대운에 들어간다. 이 궁이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10궁이 완성이 돼요. 여기 이제 대운이에요. 대운. 자, 사주팔자의 년, 부모 조상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걸 또 자세히 나누면 여기는 아버지로부터 온 잠재력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계통에서, 아버지 쪽에서 온 재능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주팔자표를 보시면 요 자리에, 년의 자리에 편관이 있는 것과 시의 자리에 편관이 있는 것은 전혀 다르겠죠. 여기는 내가 만들어가는 편관이라는 그릇이고, 여기는 부모 조상한테서 온 편관이라는 그릇이기 때문에 작동하는 범위가 전혀 다르겠죠. 작동하는 방식도 달라요.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자, 여기는 어머니. 자, 여기는 어머니 쪽에서 온 잠재력이다. 재능이라고 하셔도 돼요. 작동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재능이라고 하셔도 돼요. 자, 어느 부분이 최대로 나타날지는 이제 요 월과 긴밀한 관계, 성장 과정에서 긴밀한 관계를 함으로써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시간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년이 월에 영향을 주고 월이 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물론 다 따져보면 하루하루가 모여서 월이 되고 다시 년이 되는 거니까, 또 그 하루하루는 시가 모여서 되는 거니까 다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향권에서 가장 긴밀한 관계를 보실 때는 월이 만들어지면서 1년이 만들어진다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가 하루를 또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년이 월에 영향을 주고 월이 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시는 일에 영향을 주고 서로 긴밀한 영향을 주는 거고요. 년과 월이 서로 긴밀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년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여기가 양이죠, 양. 양의 에너지를 물려받고, 여기 어머니 계통, 음의 영역에서
영향을 받아서 음과 양으로 내가 년을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무형이에요. 형태가 없어요. 근데 무형인데 어떻게 알아보느냐? 여기는 양으로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요? 말투, 행동거지, 모습 이런 거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음은 유형인데 환경적인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환경적인 조건이 말로 표현이 돼야지 또 거기에서 내가 소극적으로 행동하는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지 그거로 표현이 돼야지 보이는 거죠. 내가 부모 조상한테 어떠한 재능을 물려받았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언어, 행동이나 모습으로 행동의 방향성이라든가 속도, 그 다음에 대인관계를 넓게 할지 좁게 할지 이러한 언어 행동적으로 외부로 표출이 되는 거죠. 서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사주팔자표를 보시면 여기 자리에 편관이 있는 사람이 어떠한 그 언어 말투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겉틀이에요. 연간연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겉틀, 가장 큰 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월이라는 것은 이 년이 형성한 이 겉틀에서 내가 업무를 어떻게 진행시키느냐예요. 업무를 어떻게 진행시키느냐. 이게 왜 그러겠어요? 여기가 부모 형제와 부딪히면서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우리가 이 사회화 과정에서 월이 작동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엄청 중요하겠죠? 여기는 부모와 형제자매와 친구, 직장 동료까지 경험하고 서로 아웅다웅 하면서 우리가 터득하는 기술이란 말이에요. 사회화 과정에서. 업무 진행 과정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자기 기술이 여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봄과 가을에 태어난 사람의 특징이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자, 여기는 년이라는 것은 내가 좋든 싫든 물려받은 거예요. 그 조상님이나 부모의 그 에너지를 갖고 현생으로 탁 태어난 거예요. 그 잠재력 중에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뭐냐? 그거는 이제 십성으로 표현해서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십성으로 표현해주면 만약에 이 자리가 편관이 있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세상에 사람들이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워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탄생한 사람이에요. 현장에서. 편관이 전쟁터의 장군이잖아요. 편안히 놀러간 곳의 장군이 아니에요. 전쟁터의 장군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그 사람들의 고통을 풀어줘야 되는 사람이다. 아주 기초적인 건 뭐예요? 현장 일, 막노동꾼의 역할을 하면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완전히 이끌어주고 해결해주는 리더와 의사, 수술하는 사람, 경찰관이 될 수도 있고 직업으로 따지시면 안 돼요. 왜냐면 경찰관인데 정관적인 역할을 하는 경찰관이 있고 식신적인 역할을 하는 경찰관이 있기 때문에 현관 자체를 직업으로 연결시키면 안 돼요. 역할, 어떠한 성향 이런 거로 얘기해 줘야 돼요. 자, 부모 조상으로부터 온 이것이 나의 전체적인 뿌리를 형성하더라. 아까 나무 그림에서 보셨잖아요. 년이라는 게 12띠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우리 12띠를 만들어내는데 12띠마다 각 띠마다 5종류가 있죠. 양띠는 양띠가 5종류가 있고 소띠도 5종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60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편관이다, 정관이다, 이거는 누가 바라보는 거냐면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점점점 내가 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춘기를 거치고 20대가 되면서 이제 완성이 되겠죠. 일간과 이 년간의 에너지 관계로 편관이다, 정관이다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는 세상을 바라보는 겉틀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니죠. 세상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일이 개인이라고 보세요. 이 개인과 개인들이 합의돼서 사회 업무를 통해서 전체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 거 아니에요. 거기에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볼 것이냐는 여기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습이 또 뭐도 돼요. 내가 세상을 보는 나의 모습이 남이 나를 보는 첫 번째 첫 이미지가 되겠죠. 그렇죠? 첫 이미지.
편관만의 모습이 있고, 여기 상관이 있는 분들은 또 상관만의 모습이 있고, 여기 편재가 있는 분들은 또 뭐 웃을 때 보면은 아주 그냥 밝게 웃어요. 밝게. 아주 그냥 너무너무 귀여워요. 너무너무 주변이 다 밝아져요. 여기 편재가 있는 분들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어디까지 만들어 놨냐면, 이 궁성론의 위치에 뭐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 만들어 냈어요. 참 대단하시죠? 옛날 분들이 참 대단하신 거예요. 요 자리에 편재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한테서 온 거니까 아버지는 편재 자격으로 와라 이거예요. 아버지가 다 편재 자격으로 오진 않죠, 사람마다. 그런데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요 자리에 아버지가 편재 자격으로 왔으면 참 좋겠다. 편재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한번 최대한 이것저것 해봐라. 어디에 얽매이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만들어낼 수 있는 거든 네가 경험할 수 있는 거든 최대한 해봐라. 그게 편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밝게 웃을 수 있겠죠. 이 자리에 편재가 있으면 아주 밝게 웃을 수 있어요. 편관이 있으면 그렇지 않죠. 약간 긴장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아주 극과 극으로 바뀌겠죠. 아주 호탕하게 웃을 때가 있고, 아주 겁먹은 표정일 때가 있고, 엄격한 표정일 때가 있고, 열정적으로 또 쏟아 부을 때는 또 그 편차가 되게 강하겠죠. 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자리에 편재가 왔으면 참 그 사람이 부모 조상으로부터 그러한 끝까지 도전하고 어디든 가서 좀 적응하고, 편재의 능력이 그거예요. 어디든 가서 친절하고 봉사 능력이 있고 사교 능력이 있고, 편재가 희망을 갖는 거 아니에요. 희망을 갖고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줘라 이거예요. 거기가 편재예요. 편관은, 뭐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해야 되겠지만, 편관은 고통을 해결해줘라 이거예요. 고통을.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그 고통을 해결해줘라. 그쵸? 그 감성을 하나하나 건드리면서 그 나사못 하나까지 잘못된 거를 교정해서 색칠 다시 하고, 그러면 식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식신. 그거는 편관은 조금 다르죠, 식신하고는. 자, 이런 자세한 얘기는 앞으로 하고, 자, 요 자리에 만약에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했겠어요? 엄마 자리니까 정인이었으면 좋겠다. 여기 아버지 자리는 그래서 편재궁이라고도 하고요. 엄마 자리는 정인궁이라고도 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정인을 갖고 태어나지는 않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요 자리가 정인이었다면 부모로부터 세상을 배우고 세상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그렇죠? 절차를 중요시 여기고, 절차, 상식적인 거, 그 자격을 인정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인궁이라고 해요. 자, 우리는 이 자리에서 12띠를 찾아냈죠? 그래서 그 12띠마다 이것이 몇 월달에 태어났느냐. 그래서 년과 월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을 보든 연예인을 보든 사회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을 보든 우리는 년월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상을 탔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그 사회적인 업무를 인정을 받아서 자격을 인정받았다. 겉으로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시상식에서 어떤 상을 탔다. 여기 업무를 어떻게 했으니까 뭐 자기 개인의 기술을 어떻게 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화 전략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준비해서 최종적으로 상을 탔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만 보는 거예요. 년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타인을 볼 때는 그 진행 과정이나 그 사람의 개인 기술은 대부분 우리가 몰라요. 그 사람하고 밀접한 관계를 하거나 업무를 같이 진행하지 않는 사람은 걔가 왜 상 탔어? 몰라요. 그냥 상 탔다는 사실만 알아요. 그렇죠? 유명해진 그 시점만 아는 거예요. 그 정치인이 그 해에 당선이 되고 그 해에 유명해지고 유명해지지 않고는 우리는 겉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띠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년월일시라고 우리가 사주팔자를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고 보면 시간이 모여서 일이 되고, 일이 모여서 월이 되고, 월이 모여서 년이 된 것 뿐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같이 일을 진행하지 않으면 월일시를, 그 사람의 특징을 잘 몰라요.
년의 에너지만 최종적으로 모아진, 이 모아진 에너지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2띠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12띠를 대부분 무시하죠. 일간 중심으로 해서 요 살펴보는 것만 하기 때문에 너무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일을 진행할 때는 12띠만 봐서는 안 되죠. 당연히 개인 아이덴티티나 개인의 테크닉, 그 사람의 필살기를 봐야 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준비하는 과정인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는 방식인지가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 사람한테는. 그러나 우리가 타인을 평가할 때는 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최종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여기 에너지의 결과물. 우리는 연월일시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시일 월 년이 또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결과물로서 모아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2띠의 12신살, 여기 이제 제가 대운만 썼지만 세운이 또 오잖아요. 그쵸? 1년 1년짜리 뭐 2024년, 2025년, 2026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과 어떤 에너지 관계를 만드느냐, 뭐 12신살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어렵게 오랜 세월 동안 했잖아요. 궁합을 볼 때도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물론 부부관계의 개인적 궁합관계에서는 같이 취미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무슨 옷을 입느냐, 집안에서 그 생활하는 그 생활 방식이나 말투, 그쵸? 그 다음에 같이 뭐 일을 한다면 일을 진행하는 방식, 이것도 다 중요해요. 그쵸? 네, 그럴 때는. 근데 우리가 그냥 얼핏 보는 타인을 평가할 때는 12띠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유명한 사람이 노벨상을 언제 탔느냐, 또는 뭐 언제 최고의 그 연예인으로서 평가를 받았느냐는, 몇 년도에 그렇게 됐느냐는 12띠만 보셔도 아하, 개인적인 기술은 삼합일 때 평가를 제대로 받고요. 그 다음에 같이 팀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방합일 때 평가를 제대로 받고요. 실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년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자, 우리는 이제 12띠를 너무 오래 공부를 했으니까 이 얘기는 이제 조금씩 이제 줄여갈게요. 자, 그래서 이 월이 넘어오면 여기는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터득하는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뭐 최초로 어린 시절에는 여기 형제 자매랑 또는 친구들이랑 학교 교우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여기에 생기겠죠. 그 어린 시절에는 여기 부모 조건과 그 공부하는 조건, 이런 것들이 되게 영향을 많이 주겠죠. 나이가 들어서는 여기가 내가 사회에서 하는 행동의 그 업무, 직업, 직장에서 내가 업무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죠. 그쵸? 여기가 사회궁이라고 해요. 이게 기둥처럼 생겼으니까 월주라고 그래요. 기둥주자를 써서 월주라고 하는데, 이 월주는 한마디로 사회궁이다. 자, 사회궁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업무 진행 방식이다. 여기까지 해주셔야 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자리에 식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식신을 공부하시면 되겠지만 타인들과 교류하면서 내가 직접 경험을 해줘야 돼요. 내가 직접 실행을 해줘야 돼요. 막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직접 실행을 하면서 이 자리에 식신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내가 직접 실행을 하면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곰곰이 따지고 또 시행착오를 거쳐서 궁리하면서 실제로 실행해라 이거예요. 우물쭈물하지 말고 표현이 될 때까지, 표현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표현이 될 때까지 해라 이거죠. 겉으로 실행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해라. 저는 이 자리에 식신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그 다른 에너지로 그러한 행위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월간은 매일매일 내가 하는 행위의 패턴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천간이라는 것은 무형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무형의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언어, 표현, 행동이나 그 모습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